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 1명을 뽑는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순회 경선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권리당원이 먼저 온라인 투표와 ALS 투표를, 대의원은 현장 투표를 거친 다음 합산된 결과를 당일 발표하는 식입니다. 충청권과 TK, 호남, 부울경 등 전국을 돈 뒤 서울로 돌아와 그 일정을 마무리하죠. 이 기간 동안 국민,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도 병행이 되는데 모두 3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결과가 합산되는 10월 12일에 최종 후보 1인이 선출됩니다. 다만 과반 투표가 없으면 4, 5일 뒤 결선 투표가 진행되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2차례 컷오프를 거친 뒤 11월 9일쯤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하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019년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 지사는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무료 변론을 했다거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이재명 캠프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변 회장 출신인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어떤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재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 누가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해명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당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 검증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낙연 캠프 역시 30명 넘는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가 1억 원도 되지 않는데 공직자인 이 지사가 100만 원이 넘는 재산적 이익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공세를 더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 중 경기도 자문 변호사나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저녁 7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등 어르신, 환자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발표로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